사이버 모욕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감정이 격앙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타인의 약점을 들추어내 우위를 점하고 싶어지는 것이 인간 심리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근거 없이 극단적인 언사로 다른 사람에게 모욕을 주었다면 이는 엄연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요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의 비대면 공간에서 이러한 사이버 모욕죄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많은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 이용하는 정보통신망 공간은 전파력에서 오는 파급력이 더욱 크기에 피해의 규모 역시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많은 공인들이 본인을 대상으로 한 악플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하였는데요. 그 외에도 게임 중 맞닥뜨리게 되는 상대의 욕설 역시 모욕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상대의 이러한 언행으로 인해 모욕감을 느꼈다면 어떻게 법적 제재를 구해야 할까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연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요. 불특정 다수가 해당 언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언사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명백하게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실명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를 제3자가 추정할 수 있다면 족한데요. 마지막으로 당연히 상대가 모멸감을 느낄 수 있는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하였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의 진실과 거짓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는데요. 다만 발설한 내용이 진정으로 타인의 명예에 흠집을 낼 만한 내용이었다면 사이버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피해 주체는 사람뿐만 아니라 단체나 법인 역시 가능하기에 그 범위가 좁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실로 인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치러야 하는 법적 책임이 작지 않기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이 성립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편의상 우리가 사이버 모욕죄로 명명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모욕죄는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것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모욕죄와 함께 같이 고려해 보아야 할 죄가 있는데요. 바로 명예훼손입니다. 실제로 타인에게 마음 깊은 모멸감을 주기 위해 공격을 하다 보니 명예훼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는데요. 만약 실체가 없는 일에 지어내어 타인의 명예에 타격을 주었다면 모욕죄보다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10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감수해야 하는데요.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실제로 있었던 사실로 명예에 흠집이 남아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이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금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모욕죄와 다르게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범죄를 더욱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이버 명예훼손 과정에서 허위를 적시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사실을 토대로 명예를 공격했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담해야 하는데요. 공간의 특성상 더욱 높은 수위의 처분을 감행하게 되는 만큼 서로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고 해도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요. 인기 블로거인 김 씨는 평소 업로드도 열심히 하다 보니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좋은 사이로 지내고 있던 블로그 이웃도 다수 보유했을 정도로 활동에 열성이었다고 합니다. 주로 그가 블로그에 올리는 내용은 취미나 일상과 관련한 평범한 콘텐츠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는 최근 애청하던 개인 방송 호스트에게 큰 실망을 하면서 소회를 글로 남겼다고 하는데요. 예전에 볼 수 있었던 열정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아예 방송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 많은 실망을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란 생각에서 그저 개인적 공간에 이야기를 털어놓은 김 씨였지만 그 내용을 접한 당사자의 생각은 달랐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김 씨가 올린 글을 본 방송인 유 씨가 해당 글뿐만 아니라 코멘트를 단 사람 전체를 대상으로 사이버 모욕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김 씨는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각의 법적인 조언을 구했다고 하는데요. 우선 김 씨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AL 변호사는 실제로 그가 작성한 내용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진 모욕행위가 맞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블로그라는 공간의 특성상 누구나 자유롭게 드나들며 볼 수 있었기에 우선은 공연성이 충족되었습니다. 심지어 방송인을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닉네임까지 적어둔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성된 내용의 글은 크게 모멸감을 줄 정도는 아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방송인 유 씨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는 있었지만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 모욕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웠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글 하단에는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며 자신 역시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방송인으로 이 포스팅을 작성했다고 적어두었다고 합니다. 방송인 유 씨가 보았을 때는 달랐을 수 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무방비한 비난보다는 발전을 위한 시청자의 피드백이자 근거 있는 비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요. 다행히 수사기관 역시 이를 인정하며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인터넷 공간은 누구나 콘텐츠를 확인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높지 않은 진입 장벽이 양날의 검과 같은 존재가 되고 있다고 하였는데요. 쉽게 작성할 수 있는 의견이 때로는 누군가에게 모욕감을 주면서 범죄까지 될 수 있는 것이라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이버 모욕죄의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라 하였습니다. 만약 본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었다면 당연히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는 법적인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나 보시기 바랍니다.